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기초간호학의 기초영양에서도 비타민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문제풀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323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 문제은행 페이지 수 번호는 여기 위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능에서는요. 자, 우리 몸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하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에 비해서 이 비타민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발생하진 않습니다. 에너지를 뭐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물 기능 유지나 생명 유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소량이 필요하지만 공급이 불충분하면 특별한 결핍증이나 대사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 이 비타민에서는 국가고시 내용에 비타민 무엇이 결핍됐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 결핍증에 대해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 몸에 소량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량이 만약에 소량이 없게 되면 어떤 특별한 문제 같은 결핍증이라든지 대사 장애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생명 유지, 생물 기능 유지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의 주요 기능은요.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저항력, 면역을 증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고 소화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신경 안정이라든지 대사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의 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기능 중에 상처 치유 기능과 그 다음에 저항력 증진, 면역 증진, 면역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상처 치유라든지 면역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족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비타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타민의 분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가 있고요. 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타민이 기름이에요.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이고 자,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용성은 그야말로 기름처럼 미끄덩미끄덩 거리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 A, D, E, K가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다음 중 지용성 비타민으로 묶인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으로 묶인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와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이렇게 기억하세요. A, D, E, K 다 묶어서 아데크라고 우리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아데크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수용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용성 아데크, 지용 아데크, 지용이는 아데크, 지용 아데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타민들의 각자 특징이 있어요. 지용성, 기름 성분인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을 보시면 기름기잖아요. 자, 체내에 흡수되기는 어려워요. 미끄덩미끄덩 기름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흡수가 되게 되면 흡수 시 체내에 또 잘 저장돼요. 여러분 우리 지방, 기름기 같은 거 딱 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잘 저장되고 우리 그 지방 빼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장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기는 어려워요. 흡수되기 어려우나 한번 흡수돼 버리면 이게 너무 잘 저장이 되면서 과량 섭취에는 체내에 이제 쌓여버리는 거죠. 쌓여서 독성을 유발을 합니다. 흡수되기는 어려우나 이제 한번 흡수가 되면 저장이 잘 되는 성질이 있고 이게 너무 저장이 잘 되고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기름성, 기름 종류, 지용성 비타민. 자, 그러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반대로 체내의 흡수는 물이니까 잘 돼요. 흡수는 잘 되나? 물이니까 배설이 또 잘 돼버리거든요. 물 종류니까 배설이 또 그만큼 흡수되는 만큼 배설이 잘 되어서 체내의 저장이 체내에 잘 저장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성이 그리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건 정반대의 성질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종류의 기능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결핍증을 한번 볼게요. 종류별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결핍증이 있는지 이 부분 나오면 우리 학생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능을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결핍증도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뭐 A에는 어떤 결핍증이 뭐뭐뭐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결핍증 정도만 좀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이 그 해에 시험에 100%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셔라 라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우선 이제 비타민 종류를 보시면 아까 위에서 보셨을 때 지용성 비타민에 아데크 있었죠. 비타민 A, D, E, K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에 비타민 B 복합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 B2, 그러니까 비타민 B 해서 이렇게 숫자 B1, 뭐 B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수용성에 꼬리 붙은 것들은 다 비타민 B에 이렇게 꼬리가 붙은 건 수용성이고요. 그래서 수용 BC와 그 다음에 니아신, 엽산까지 해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고 이 종류의 기능, 그 다음에 결핍증이 있는지 볼게요. 그리고 특히 이 결핍증에 관련된 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타민 A가 결핍됐을 때 어떤 결핍증이 나타나느냐. 요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는 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비타민 결핍 시 올 수 있는 결핍증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제가 팁을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용성 비타민, 지용 아데크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는 A, D, E, K, 아데크 기억하시고요. 먼저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의 A를 먼저 볼게요. 자, 이 비타민 A의 기능을 보시면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간상세포 로놉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시자홍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상세포 로놉신, 시자홍, 광선 흡수 물질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관련된 비타민 하면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눈, 상피세포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A가 결핍됐을 때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야맹증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특히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볼게요. 별표 쳐놨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과목에서 비타민 D가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비타민 D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는 것을 도와주죠. 특히 칼슘이 뼈에 축적되는 것을 도와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쏘여주세요. 햇빛을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피부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뼈가 튼튼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구루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루병.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를 볼게요. 구루병은 여러분 비타민 D 결핍으로 뼈에 병이 발생을 한 거고, 뼈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어서 뼈가 약해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는 안짱다리, 오짜다리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그런 뼈의 변형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구루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뼈가 튼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를 보겠습니다. 자, E는 적혈구를 형성시키고 생식 능력에 관여를 해요. 특히 생식 능력 관여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적혈구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빈혈이라든지 적혈구 용혈 그 다음에 생식 능력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불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결핍이 되면 빈혈, 불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쳐놨죠. 자, 비타민 K도 전반적인 과목에 걸쳐서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비타민 K의 기능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하겠죠?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타민들에 대해서 나 전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비타민 K라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이 되며 이게 부족했을 때 뼈에 문제가 생기는 구루병,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다. 요 두 개라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었죠? B, C. 그죠? B, C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니아신, 엽산이 있습니다. 자, 해서 비타민 B 해서 B에 여기 이렇게 꼬랑지가 붙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숫자가 붙죠?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비타민 B에 1이 붙었어요. B1이라고 하죠. 이 B1은 B1을 다른 말로 이제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티아민이라고도 하고요. 자, 요 티아민은 신경계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결핍됐을 때, 특히 비타민 B1 결핍됐을 때 각기병이 유발이 됩니다.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면 각기병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팔다리에 신경염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서 붓고 부종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각기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타민 B2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B2가 결핍됐을 때 구각염이 생겨요. 구각염. 그래서 구각염은 우리 입꼬리, 그러니까 입 주변, 입꼬리에 부스럼이 나고 갈라져서 염증이 생기는 걸 구각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결핍증에만 좀 신경을 여러분 좀 써주세요. 결핍증에 관련된 걸 제가 나중에 팁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 제가 별표를 쳐놨고요. 비타민 B6는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리독신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결핵약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핵약, 피리독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그다음에 적혈구를 형성, 중추신경계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자, 중요한 거 결핍증. 자,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결핍이 되게 되면 빈혈, 신경장애,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히 신경장애. 그래서 결핵약, 여러분 결핵약 중에 이소니지아즈 아세요? 결핵약 중에 이소니아지드. 여기 잘못됐네. 이소니아지드예요. 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이 있어요. 결핵약 중에 아이나라고도 하죠. 아이나라고 하는 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이 있는데 요 아이나라는 약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자, 이소니아지드를 결핵약 중에 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B6가 결핍이 돼서 신경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소니아지드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 신경장애를 우리 기억할 때 이소니, 신경장애, 손발이 저리는 걸 신경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소니, 저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어요. 결핵약, 이소니아지드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 손저림. 그래서 요걸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소니, 저림이라고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손이 저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피리독신에서 이손이 저려서 피리를 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연관해서 그 결핵약에서 배우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손이
절여서 피리를 불었더니 손저림이 괜찮아졌다. 요게 이렇게 쭉 연관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소니아지드라는 결핵약을 먹게 되면은 신경장애, 손발이 저리는, 손발이 이렇게 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손발 저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리독신을 복용을 해줍니다. 피리독신 B6. 그래서 피리독신을 복용하게 되면은 신경장애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핍이 발생을 하면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게 되면 신경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리독신을 복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12, B12에 있어요. 자, B12는 코발라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조혈작용, 당단백질과 결합, 특히 당단백질. 당단백질은 우리 위에서 나와요. 위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요, 이제 비타민 B12가 몸으로 흡수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비타민 12가 잘 몸에 흡수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얘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단백질 위에서 당단백질이 나오지 않아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될 수 없으면 뭐가 발생하느냐? 빈혈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악성 빈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조혈작용이에요. 혈액을 생성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혈액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그냥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에서 분비되는 당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야지만 비타민 B12가 흡수되고 그로 인해서 조혈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12가 위에서 잘 흡수가 되지 못해요. 위에 당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조혈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혈 중에서도 심한 악성 빈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B6 보시면 B6도 빈혈이 있거든요. 빈혈도 있고 신경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요 빈혈 B6, 자 B6의 2배가 B10이잖아요. 자, 빈혈에서 2배가 되면 악성 빈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지금 우리 수용성 비타민 하고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에 B 꼴랑지들 했어요. B 복합체들 B1, B2, B6, B12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그 수액에다가 비타민 섞어주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보통 비타민 C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C를 보시면은요, 비타민 C는 상처 치유,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강화. 그래서 우리가 저항력 강화라는 건 면역을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처 치유, 면역 증강, 그 다음에 철분 흡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액에다 섞어주는 비타민, 면역력 올려주고 상처 치유를 시키는 비타민 C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C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를 하고 있어요. 철분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 몸에서 잘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철분제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 비타민이 뭐다? 비타민 C다. 요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철분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철분제 먹을 때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C를 복용을 못 하시게 된다면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와 같이 드시게 되면은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괴혈병이 발생을 합니다. 괴혈병, 비타민 C가 발생하면,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 잇몸에서 막 피가 줄줄줄 질질질 나는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괴혈병, 잇몸 출혈. 그 다음에 당연히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겠죠. 면역도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니아신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 니아신은요, 에너지 생산을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니아신은요, 요 펠라그라를 좀 기억하세요. 니아신이 결핍이 되면 펠라그라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펠라그라는 뭐냐? 설사, 피부염, 치매에 관련된 걸 펠라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아신이 결핍되면 3D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D. 자, 설사가 다이아리아, 그 다음에 피부염, 더마타이티스, 자, 치매, 디멘치아. 이렇게 해서 앞에 D가 붙죠. 그래서 펠라그라는 3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펠라그라, 니아신이 부족하게 되면 펠라그라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펠라그라의 삼총사가 설사, 피부염, 치매.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설사와 피부염이 발생했더라.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치매가 발생을 했는데 설사, 피부염이 동시에 발생했대. 이게 바로 펠라그라야.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엽산. 엽산도 우리 교과서 잘 나오고요. 특히 기초관어 모성 부분, 그 다음에 아동 부분에서 우리가 엽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엽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마, 모성에게는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엄마. 적혈구 생성에 도움,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이 엽산을 잘 먹게 되면 우리 아가, 태아한테 신경계 구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엽산은 엄마에게는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태아에게는 신경계 구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엽산은 우리 엄마가 임신 준비를 할 때 먹어주면 좋은 비타민 중에 하나가 엽산입니다. 엄마한테도 도움이 되고 태아의 신경계 구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엽산이 결핍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는 빈혈, 그 다음에 태아는 신경계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하니까 사산, 유산, 신경계 결양, 그 다음에 뭐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별표 땡땡 해놓고요. 혈액과 관련된 비타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액에 관련된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혈액 관련 비타민 E, K, B2, B6, B12, C, 엽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비타민과 관련된 결핍증, 특히 우리 국가고시에는 비타민 결핍 시 올 수 있는 결핍증에 대한 문제를 주로 출제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 결핍증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책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로 등장하는 결핍증에 관련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외우기 쉽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먼저 여러분 위에 보시면 비타민 A가 결핍됐어요. 자, 비타민 A가 결핍됐을 때 뭐가 발생한다 했죠? 야맹증이 발생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결핍증, 비타민 결핍증 관련 질환. 자, 그림으로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자, 비타민 A가 결핍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거 사람이에요. 자, 사람 얼굴에 요 눈을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뭐가 발생한다? A가 결핍 시 야맹증, 눈과 관련된 거였어요. 비타민 A.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타민 D를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자, 사람 몸통을 그릴게요. 자, 요거 사람 몸통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D가 결핍되면은요, 비타민 D 결핍되게 되면 이렇게 뼈가 굽어요. 다리가 안짱다리가 된다든지 등이 굽어버린다든지 뼈에 칼슘이 잘 침착되지, 그러니까 칼슘이 뼈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서 뼈가 변형이 오는 뭐가 발생한다? 구루병. 그래서 다리가 O자다리라든지 등이 굽어버리는, 그래서 등이 굽은 모양을 표시한 거예요. 등 굽음. 뼈가 약해지는 거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구루병. 자, 그 다음에 D 했어요. 자, E를 볼게요. E가 결핍되면은 불임 증상, 뭐 빈혈이 발생을 한대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비타민은 혈액 생성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결핍증에 빈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좀 뺄게요. 불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결핍이 되면 가슴 모양으로 E를 그릴게요. 가슴. 자, 그래서 비타민 E가 결핍이 되게 되면은요, 불임증, 불임. 여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가 결핍이 되게 되면은 뭐다? 불임증. 난 조금 더 할 수 있어야 하면 빈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결핍이 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출혈. 자,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원래 여기다 이렇게 C를 딱 그려줬어야 돼요. 이 모양. 여기에다가 크크크 하고 웃는 거예요. 자, 웃기는 하지만 이게 출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은 입에서 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혈, 비타민 K 결핍이 되면 입에서 지금 피가 나는 걸 이야기를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타민 K가 결핍이면 출혈.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비타민 K 결핍증이라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데크 끝났어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자, 그래서 아데크 수용성입니까? 지용성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비타민 뭐죠, 여러분? 지용성 아데크. 지용성 아데크.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볼게요, 여러분. 수용성 비타민. 자, 수용성 비타민을 보시면, 자, 먼저 B1이 있었습니다. 자, B1의 결핍증 뭐였어요? 각기병이었거든요. B1의 결핍증 각기병이면 팔다리에 신경염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해서 이렇게 붓고 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를 표시를 하는데 저는 요 다리로 좀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B1, B인데 1, 요 다리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팔다리 각기병. B1이 결핍이 되면 뭐가 생긴다? 각기병.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팔다리가 붓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2였어요. B2는 구각염이었거든요. 구각염. 그래서 입꼬리 부분에 부스럼이 나고 갈라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각염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입 주변, 입꼬리라 했잖아요. B를 2개를 그렸어요. B 2개. 그래서 입 주변에 부스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걸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B2가 결핍이 되면은 뭐가 생긴다? 구각염. 입꼬리 주변에 이렇게 부스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비타민 B6가 있었습니다. 얘는 빈혈과 신경장애를 발생을 시켰거든요. 요거는 좀 그림에서 연관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전 여기다 그냥 따로 비타민 B6 이렇게 해서 빈혈과 신경장애 얘는 이렇게 좀 외웠어요. 그리고 비타민 6의 같은 이름 뭐였어요, 여러분? 이 손이 저려서 뭘 부렸어요? 피리독신.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빈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B6 결핍 이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 있죠? 자, 그 다음 비타민 B12 요게 2배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12도 표현하기 어려워서 전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 B12 몇 배예요? 2배죠. 빈혈이 2배로 심각해졌어요. 무슨 빈혈? 악성 빈혈. 얘는 좀 따로 빼가지고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 비타민 B12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12와 뭐가 합성이 돼야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비타민 B12가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12 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자,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 발생을 한다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C를 미리 그려놨고, 요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출혈이 나는 거를 여기다 같이 놨잖아요. 크크크.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은, 비타민 입이 이렇게 시뻘개졌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은 괴혈병. C 결핍이 되면 괴혈병. 그래서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귀엽 잇몸 출혈이에요. 자, 그다음 니아신, 엽산 요게 있는데 뭐 니아신, 엽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아신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였어요? 니아신, 헬라, 그라가 발생을 하는데 뭔디? 3D. 그래서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염이 발생을 했고 치매가 있는 사람이 피부염과 설사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라 했어요. 디멘치아의 D자 피부염, 더마타이티스.
D자, 설사의 다이아리아의 D자에서 3D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아신이 결핍이 되면 니아신 결핍은 펠라그라가 발생하는데 이 펠라그라 발생 시 치매, 피부염, 설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엽산, 자 엽산이 결핍이 되게 되면 우리 엄마한테 결핍돼요. 그럼 빈혈, 그쵸? 그다음에 우리 태아에게 결핍되면은 신경 장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성장 발육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체중, 사산유산, 신경결함, 기형아 출산, 빈혈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증과 관련된 그림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이 그리셔서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뭐였었죠? B, 콜랑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니아신, 엽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에 보면 결핍증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종류까지 다 애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벅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림선에서만 좀 기억을 하시고 나는 이것도 너무 벅차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비타민 요 K, 비타민 D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비타민 K와 D까지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시고 나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실질적으로는 K와 D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비타민 B6, 특히 요 피리독신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B12, 엽산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라도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약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